4번 잠깐 봅시다. 4번. 이제 노란색 교재 4번 보세요. 네, 이런 건 뭐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는 구조제. 일단 다항함수 fx로 나왔으니까 다항함수의 차수가 중요한데 이건 빨리 잘 찍어야 돼. 그러니까 잘 찍는다는 게 다항함수 차수가 이놈이 1차 함수인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이걸 빨리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귀결법을 이용해서 얘네가 몇 차이다 라고 빨리 생각을 해서 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2n 제곱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수투 문제예요. 미적분 문제라기보다는 얘가 2. 자, 일단 극한 형태가 나오면 너희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극한이 나오면 이 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봐야 돼. 이 정보는 크게 두 개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꼴 안에서 뭔가 분석해야 되고 이 값을 가지고도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다항함수 중에서 일단 여기가 밑에가 3차로 걸려있잖아.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 2차가 있어요. 이거 대충 때려 찍는 거야 이게.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를 2x 제곱 여기 이거 없어지면서 1차가 살아남고 2차 곱하면서 3차가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빨리 그냥 찍는 게 좋아. 그래서 마지막에 붙는 것도 봐야 돼. 마지막에 모든 f0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fx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지를 빨리 보면 이게 몇 참수인지 빨리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최고창이 날아갈 거니까 여기는 1차만 남습니다. fx의 1차만. 여기는 2차가 영향을 미치겠지.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2n 제곱 형태로 들어갈 거고 얘랑 그 다음에 여기 1차가 곱해져서 2를 만들어내려면 1차의 개수가 1이 돼야 되지. 1차의 개수 1에다가 합쳐져서 2가 곱해지고 3차에서 2가 딱 나와야 돼. 그래서 x 상수는 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f3 빼기 f0을 하면 상수는 무시되고 그냥 여기 안에서 계산이 돼요. 자, 하여튼 수투에서도 이런 형태는 많이 나와. 수투에서도. 근데 뭐 하여튼 미적분 문제라기보다는 수투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라서 했고 7번도 한번 봅시다. 7번. 자, 조금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게. 자, 일반항이 AN이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2n 빼기 1의 제곱분의 3n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애가 이거를 막 그냥 성급하게 달려들어서 문제 풀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살펴봐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를 모양을 보면 AN, BN 분의 AN 빼기 K의 BN이 마이너스 3분의 4. 수령 값을 알려주지. 그리고 극한을 했을 때 이제 A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2차고 여기 2차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 리미트 AN 값은 수령 값이 그냥 존재를 하는 겁니다.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뭐 이런 데다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수렴하니까 집어넣는 거고 BN도 수렴하면 이거는 빨리 계산하는 거 우리 한번 했습니다. 얘를 N 더하기 K의 제곱으로 살짝 바꿔서 여기 끝에다가 K 제곱을 살짝 집어넣으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에서는 뭐 상수가 조금 붙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에 얘가 없어지면서 N이 없어지고 얘가 K가 나와. 그래서 B는 K로 갑니다. K. 그래서 4분의 3 빼기 K 제곱에 4분의 3 K가 마이너스 3분의 4. 단순하게 산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이제 어려운 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 정도면 너네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앞장 정도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도 막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런 거 잘 풀어보시고 이걸 아직 못 푼 친구들은 이거 대충 어쨌든 오늘 들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8번, 9번 둘 중에 하나 정도 집에 가서 복습을 해봐.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10번은 19 넘어갑시다. 13번도 19 넘어갑시다. 16번은 16번은 뭐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것도 됐고 19번? 9번 한번 볼까? 19번. 나도 풀지 오래돼갖고 난이도가 기억이 잘 안 나. 자, 19번 한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부등식이 일단 인수분해가 딱 되지.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n과 3n이 근이 되고 그냥 뭐 바로 풀어냅시다. 자, 요래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자, 일단 개수를 물었으면 일단 묻는 걸 봐요. 이 개수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건지 대충 구해도 되는 건지를 일단 봐야 돼. 여기에 pn. 빼기 구조네. 빼기 구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해야 돼요. 일단 상수항까지 정확하게 구해야 돼. 대충 4행계인데 그렇게 4행계로 대충 구하면 안 되고 뭐 그냥 어려운 건 아니잖아. 4n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이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빼서 더하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루트에 4n 제곱 더하기 4n 빼기 pn. 이거 계산하는 거는 많이 했던 거지. 자, 요거는 이제 바로 그냥 뭔가 좀 이상한데 4n 더하기 n 4n 더하기 n 요거 완전 제곱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2n 더하기 4분의 1 해야 여기가 1이 나오는 거죠. 2ab 하니까. 그래서 여기 없어지려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얘를 없애주려면 p는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q는 4분의 1이 나와요. 이거 언젠가 했던 것 같은 느낌이네. 문제풀이 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난이도 4는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어디쯤 할까요? 28번? 28번 정도 볼까? 이거 조작하는 건데 이제 학교에서 변별하기 위해서 상위권을 이제 좀 걸러내려고 1점 차이로 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성공을 이런 걸 많이 내. 이렇게 해놓고 감점을 엄청 시켜.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풀이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스타일을 이제 서술형으로 그냥 대충 계산하면은 이제 감점이 많이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막 쓰는 연습은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이런 걸 하자. 이거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일단 조건이 AN과 BN분의 AN이 3이에요. 일단 얘네 클래스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갈지 수렴을 할지 뭐 BN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2AN 빼기 3BN이 또 2로 돼 있어. 얘를 직접 연립을 해서 뭔가 값을 내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모양이.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상황이고,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는 애가 여기에 3AN 빼기 2BN을 만들래.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정말 무난한 풀이. 무난한 풀이는 치환이야, 치환. 치환이 뭐냐면, 지금 요 구조에서 여기랑 같이 연결되려면 얘는 나누기 형태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선형 형태죠. 그래서 얘를 좀 뜯어 고쳐야 되거든. 일단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3분의 1로 바뀝니다. 3분의 1로 바뀌면 요 놈으로 이제 약분이 돼서 1이 되고 그래서 1 더하기 리미트 AN분의 BN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이 수렴을 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로 수렴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요것도 나누기 형태인데 이것도 선형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투에서도 많이 나와요. 수투에서도 이게 fx, gx 이런 형태로 아마 많이 보긴 했을 거야. 이걸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걸 보통 치환을 합니다. AN분의 B. 이 치환을 하면 아무런 문제 제기를 못해.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게 조금 길어져도 조금 더 나아. 그러니까 얘를 원래는 조작을 해서 모양꼴을 바꿔갖고 해야 되는데 그 모양꼴을 바꾸는데 사실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
근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C n이 사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 이 상황이 있는 거야. 그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얘를 바꿔줘요. 어떻게? AN분의 BN의 형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AN으로 강제로 묶어. 리미트에 AN으로 강제로 묶으면 얘는 2 빼기 AN분의 3BN이 2가 되고 우리는 수렴값을 알 수 있는 게 AN분의 BN, 이 CN이야. 요 놈이 마이너스 3분의 2로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숫자가 되니까 여기 있는 애는 뭔가 좀 이상한데 3분의 2 그치? 이렇게 되면은 4가 되고 리미트 AN이 플러스 2분의 1로 수렴을 하네. 그냥 AN이 수렴을 하네요. 그냥 AN이 수렴을 하면 여기에 이제 BN도 수렴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산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치환을 하면은 이제 딴지를 못 걸어. 그래서 치환을 하면 사실 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서술형이 나오면 뭐 저렇게 하시고 그냥 이제 답만 내야 된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리미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 놓고 막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답은 빨리 나오니까 객관식으로 풀 때랑 풀이를 적어야 될 때가 완전 달라지는 문제야.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다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34번은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이건 구조도 봐야 돼. 자, 34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고요. 리미트 n분의 AN이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놈만 딱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모양을 이 놈으로 만들어 주긴 해야 돼. 자, 일단 n이 무한대로 될 때 일단 모양이 있죠. an 분의 n이 달라붙어 있고 구조를 봐야 돼. 그래서 루트에 pn 제곱에 2an 루트에 9n 제곱에 an 2q. 자, 구조를 보면 0을 뒤집었으니까 이놈이 무한대 클래스가 된단 말이야. 그치? 0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수 0을 하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치? 여기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은 0밖에 없어. 무한대에다가 0이 곱해져야 이게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숫자들을 맞춰줘야 돼. 일단 얘가 없어지려면 이게 P가 9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데서 뭐 P는 당연히 9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9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주죠. 유리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네들의 이제 뭐 모양을 조금 뜯어 고쳐줘야 되는데 유리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루트에 9n 제곱 더하기 2an 더하기 루트에 9n 제곱 더하기 an 이렇게 해서 얘는 없어지고 유리화를 거꾸로 한 거야. 그럼 위에는 AN만 남습니다. AN만 살아남아요. 자, 이러고 나면 그냥 뭐 여기 AN이 있으니까 여기 날려버립시다. 이렇게 여기 날려버리고 여기 N이 있는데 N을 밑으로 이렇게 끌고 와. 끌고 오면 여기에 N분의 이렇게 하죠. 여기는 지금 1 하나만 살아남은 상태고 요거 n분의 an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an은 요놈은 요것도 그냥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n제곱에 루트에 n제곱에
얘가 0이면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해내도 이게 0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가 리미트 n제곱분의 a도 0이야.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럼 0으로 없어져. 0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3 여기서 3 더하기 3분의 1 해서 q가 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요 정도는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게 뭐 항상 숫자만 바꿔줘도 문제를 내기가 참 편해서 이 정도는 연습해 보세요. 올해 이제 9평,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9월달에 3학년 모의고사로 요 문제 정도가 나왔어. 이런 거 잘 풀면 내년까지 잘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레벨 4는 일단 넘어가고 뭐 해볼까요? 43번? 43번 이건 좀 쉬워. 이건 넘어갑시다. 분기수열에 대한 거라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갑시다. 레벨 4는 난이도 4는 넘어가고 61번 보자. 간단하게 볼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61번 AN이 일단 시그마 계산을 해야 돼요. 4K 빼기 1 뭐 이거 계산하면 이거 별거 없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에서 공차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차랑 첫 번째 항만 알면 SN은 금방 쉽게 구해.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DN 제곱의 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게 AN이 DN 더하기 이런 구조면 여기 시그마 구하면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돼요. 상수항 없이. 여기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공차가 4예요. 공차가 4. 그러면 2n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첫 번째 항만 맞춰주면 돼. 첫 번째 항은 3이잖아. 3. S1이 3이에요. 이게 S, 이게 사실은 A로 들어갔지만 이게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이고 3을 만들어주려면 N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시그마 계산보다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빠릅니다. 자, 이렇게 된 A에서 BN 이렇게 돼 있네.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한쪽만 했는데 이거는 원래 이 샌드위치가 이게 허점이 양쪽에서 이제 조인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같아지는 상황으로. 그 다음에 N이 클래스를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더하기 3분의 Bn 빼기 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힘을 발휘하는 게 N제곱이잖아. 그리고 의미 없고 여기도 의미 없어요. Bn에서 가장 힘이 센 애는 유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n 제곱 그냥 보시고 2가 돼요. 이것도 서술형으로 가려면은 해설지를 한 번쯤은 이거 써보세요. 서술형으로 푸는 방법은 이만큼 길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자, 이게 원래는 여기가 부등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샌드위치가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야. AN과 BN과 CN 이렇게 됐을 때 샌드위치가 되는 게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CN도 알파로 수렴할 때 결론이 리미트 BN도 알파로 수렴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호가 갑자기 붙어. 등호도 없는데 결국에는 양쪽에서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스케일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풀면 돼. 가장 최고차 정보만 가지고 빨리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수능까지도 돼요. 자, 64번도 이렇게 해봅시다. 64번.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래. 그러니까 이 부등식 이런 걸 이제 벗겨내려고 하면은 깝깝하단 말이지. AN의 리미트 N의 전체 제곱의 4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스케일을 봐야 돼. 얘네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그냥 최고차에 대한 정보만 얻어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빨리 보면 돼요. 이래놓고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의미 없지. 그치?
대충 AN은 이쪽으로 보면 9n 정도가 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집어넣고 계산한다는 게 그냥 여기도 부등식이지만 이게 등호로 넣어서 그냥 빨리 계산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좀 심했으니까 자 일단 벗겨냅시다. 제곱을 벗겨냅시다. 3bn의 루트의 an의 2 루트 n이 2에서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뭐 등호가 될 거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넘겨. 우리가 구할 건 bn이야. 그래서 루트의 an으로 나눠버립니다. 3도 나눠버려. bn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싹 다 넘겨버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요 정목 an을 3n으로 나누니까 3으로 갔는데 여기 루트에 루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요거 숫자 2도 의미 없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먼저 없애고 가요. 여기 안에서 루트의 an분의 n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불어놓고 루트가 9가 됐으니까 뒤집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그래서 9분의 2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부등식 나오면은 그냥 좋거나 하고 그냥 등호로 바꿔서 빨리 계산하면 돼.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나도 이런 부등식 형태 문제를 뭐 그냥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한 25년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가 없어요. 한 문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그게 나올 리가 없어. 보통은 이렇게 다 해결되니까 이렇게 그냥 막 계산해야 됩니다. 자, 67번도 또 해보죠.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면 그냥 좋구나 하고 계산하시라는 얘기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제 67번 갑시다. 아주 복잡하지. 일단 다 쓰자. 루트에 4n 제곱에 2n 빼기 2n an과 n bn이고요. 뒤쪽은 안 해. 나 귀찮아. 나 조건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 제곱만 쓰면 되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제곱만 쓰면 돼요. 5n만 쓰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나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요 놈이야. n분의 bn이 필요한 거야. n분의 bn.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개가 이게 10으로 되어 있다 얘기구나. 그냥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거 2잖아 2. 이렇게 하면은 2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n제곱분의 an을 만들래요. 그럼 뭐 n제곱으로 이 전체식을 만들어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n제곱 이 등호 해버리고 n제곱 나누자. 이렇게 n 되죠? 자, 그럼 양변의 리미트 붙여버리면 요놈은 2로 수렴하니까 되고 우리는 요거 구하면 되고 여기만 계산하면 되죠. 그치? 여기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이 정도는 되겠죠? 이것도 좀 빨리 할까? 2n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2분의 1이 수렴값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답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 나오면은 포기하지 말고 그냥 막 집어넣어서 계산해. 이게 약간 퍼즐 문제라 그래. 그래서 요래저래 막 이렇게 끼워 맞춰갖고 정보들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그럼 73번 또 나오네 또. 거의 마지막쯤 같은데 an의 제곱이 8n에 1 빼기 bn an 뭐 좀 복잡한데 이거는 구해야 되는 애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에다가 n의
제곱이 제일 큰 건지 느낌이 안 오는데 대충 느낌으로는 여기가 4n 제곱이 버티고 있으니까 AN이 아마 n에 대한 스케일 아닐까 싶어요. n에 대한 스케일이고 n 제곱이 되고 n 제곱이 되고 그래야 전체가 차수가 맞춰지잖아.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애를 AN 자체는 n에 대한 스케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부등식이지만 이렇게 대충. 그러면 AN 제곱 넘어와. 그럼 더하기 8n AN 1 빼기 2n 1 빼기 2n인데 1 날려버리고 8이 16 16n 제곱은 0. 대충 이렇게 할까요? n이 뭐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뭐 그 정도 1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럼 대충 an이 마이너스 4n. 이제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끝이야. 요거는 수능도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 나오면 기회예요. 이게 좀 부등식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원래는 해설을 보면 양쪽에서 조임을 해서 얘를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내야 돼, 원래는. 근데 이 문제 허점입니다, 허점.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79번은 우리 테스트에서 한번 했어. 79번은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82번은 6이라서 6을 이제 해설을 듣고 싶으면 일찍 보시면 돼. 85번 합시다. 85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잘 나누기만 하면 돼. 85번.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이게 이제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이 n하고 이 a 전체 n승하고 이 a의 n 플러스 1하고 B의 A의 2n 하고 얘가 2. 자, 지금 숫자가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2A랑 여기 A랑 싸우는 겁니다. A의 제곱이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A의 제곱의 n. 됐죠? 그럼 일단 2A가 A 제곱이 되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 A니까 0은 아니에요. A는 2가 기준이 될 거야. 그럼 뭐 이게 양수니까 일단 A가 2보다 클 때, A가 2일 때, A가 2보다 작을 때, 어차피 양수니까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들어가면 되죠. 이거는 이제 배운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2가 크면 제곱이 큰 거지. 제곱이 A가 2보다 큰 상황 같을 때가 이제 그래프로 볼까요? A 제곱과 이렇게 된 애랑 여기에 2x 이렇게 된 애랑 보면 만나는 점은 2야. 이게 A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2x 만나는 점이 2인데 2를 넘어가면 x제곱이 당연히 크죠. 그걸 생각하시면 A가 2보다 크면 얘를 무시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걸 무시해. 그럼 요는 두 개만 살아남는 거라서 여기가 1이 되네. 1이 되니까 이건 안 되네. 2가 나오니까 1이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이것도 계산 넣어봐야 되네. 2에 4에 n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4의 n 분의 여기다가 4의 n 더하기 1 여기다 제곱해서 여기 2n이에요. 2 곱하기 4의 n 4의 n을 다 풀어내면은 여기 4가 되고 4 더하기 2에 2 더 2 네 번째 문제 4의 n 여기 1이 남아있고 그럼 2 더하기
이때는 이 요놈이 무시가 돼요. 요놈만 살아남아. 그럼 여기에 2a만 살아남지. 2a만 여기서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2a가 2가 되면 a는 1, 2개 되네. 2랑 1일 때 간단하죠. 자,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서 94번은 되게 쉬워요. 이거 94번은 이게 왜 난이도가 5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자연수 R이라서 그냥 하면 돼. 한 3줄 정도 쓰면 답 나옵니다. 자, 3, 4는 넘어갑시다. 우리 106번은 풀었었고 109번 해볼까요? 109번? 아닌가? 아니 109번 합시다. 109번. 여기서부터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자 109번 봅시다. 이것도 거의 뭐 수투 문제인데 3참수가 근이 일단 n과 4n이죠. n과 4n에 대해서 3참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x는 k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k를 기준으로 해서 fx를 타고 가다가 접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gx는 fx로 가다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f'k x 빼기 k fk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타고 오다가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쭉 타고 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gx의 최소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요거 이쯤에서 이제 접선을 타고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니까 최소값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선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은 음수 여기 3차함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쪽에서 접선을 갖다 붙이면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도 음수가 되니까 최소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데가 여기 요 구간이지. 요 구간에서 이제 접선을 만들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타고 오다가 이렇게 때문에 이거 최소값 0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 0이 돼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0이 되죠. 여기를 조금 더 넘어가면 안 되지. 조금 더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최소값이 여기가 n,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비율 같은 걸 쓰면 여기가 4n이니까 여기가 2n, 3n 이렇게 변경이 같아지니까 3n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n이 최대값이라서 3n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bn이 n이에요. 그냥 뭐 계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뭔가 더 붙이기가 좋아. 문제를. 자, 넘어가고 118번은 이거는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 118번. 자, y는 절대값 x가 있어요. 절대값 x가 있는데 여기 직선이 3x 빼기 4y 더하기 7n이면 기울기가 일단 4분의 3 정도 되니까 1보다는 좀 작은 느낌으로 그런 정도가 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여기가 AN, 여기가 BN 그리고 AN, BN을 지름으로 해. 여기 지름이고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당연히 뭐 원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원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원이에요. 자, 이런 상태야.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지? 2,0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n이 점점 커지면 대충
마이너스 2,0 여기가 여기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원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항상 원의 중심 이 기준이잖아. 이만큼에서 이만큼 길이를 빼면 되는 거지. 이만큼이 최소가 되는 거리가 돼. 원의 중심이 필요하네. 원의 중심이. 원의 중심을 구하려면은 이제 윤식선하고 윤식선이 만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이거 y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여기가 7n.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나는 애를 찾으려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n. 여기가 마이너스 n. 당연히 원의 중심이면 요거랑 요거의 가운데니까 여기 7하고 마이너스 n의 가운데면 3n.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4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은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원의 중심은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에서 이거 빼주면 돼. 그냥 뭐 그냥 이제 계산이야.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얘는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루트에 3n에서 3n 더하기 2의 제곱에 4n의 제곱 빼기 이거 원의 반지름 어떻게 되니? 이거 원점을 지나가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죠. 3n 사이 그냥 예쁘게 만들 거야. 숫자를. 반지름의 길이가 5n입니다. 여기서 5n을 빼준 애를 이제 계산하면은 돼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암산으로도 되는데 이게 자, 원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원의 중심은 3n,4n이니까 대충 한 이쯤에 뭐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막 뻗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여기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이 기울기는 이제 3분의 4잖아. 3분의 4. 3분의 4인데 이 기울기랑 n이 무한대가 되면 얘랑 얘가 이제 거의 같아져. 같아지는 이제 그 느낌을 좀 잡아야 되는데 왜 같아지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이쯤에서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기울기랑 이쯤에 이제 이쯤에 이제 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는 애까지의 기울기랑 얘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한 이쯤만 돼도 이게 이렇게 원의 중심이 이 라인 y는 3분의 4x 위에 중심이 있다 보니까 얘네 기울기가 점점 이게 점점 어쨌든 n이 커지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의 평행한 상황이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랑 평행한 상황이 돼. 그걸 여기다가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직선에 이렇게 되는 직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가 3분의 4x잖아. 3분의 4. 여기에 수직을 잡아요. 수직을. 왜 수직을 잡냐면 이게 현에 수직이 되는 이 상황. 그럼 접선을 생각해도 돼. 접선을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원이 엄청나게 커지면 당연히 이게 원이 엄청나게 커지면 거의 직선처럼 보입니다. 원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러니까 원이 엄청나게 커지면 직선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해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봐봐. 여기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 거의 직선처럼 보이고 지금의 이게 곡선처럼 보이지만 얘를 확대를 해. 원이 뭐 이렇게 보이고 여기를 또 확대를 해. 그럼 거의 직선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원이 이렇게 엄청 크게 이제 커지는 거야.
이게 3, 4, 5에 대한 삼각비라서 이거랑 이제 닮음이 돼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거 5분의 3이거든. 2 곱하기 5분의 3을 이용하면 5분의 1으로 딱 떨어집니다. 참고만 하세요. 뒤집힌 건가? A n분의 1로 구하라고요. 뒤집혔으니 6분의 5가 되고 60을 곱하면 5가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계산.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124번은 자, 이 스타일은 이제 학교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면. 몇 문제 내느냐 이제 그 문제. 자, 봅시다. 일단 f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1에 이거는 x가 주인공이지.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에 x의 n. 자, x를 기준으로 갑시다. 일단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크면 얘가 무시가 되고 없어지니까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이 돼요. 이걸 굳이 또 표현하면 6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이게 함수네. 자, 1이면은 뭐,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정의가 안 됐구나. x는 1일 때만 하면 되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분의 3. 이렇게 되네. 1이네요, 1. 1보다 작으면 얘가 0이 됩니다. 얘는 0이 되네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정근선이 2네. 이렇게 2를 경계해서 여기가 y는 2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 다음에 x가 여기서는 이제 정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0. 그러면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 이렇게 되고 1일 때는 1.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서는 이제 또 유리함수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2분의 3이 이쯤이 되겠네요. 요거 유리함수. 얘랑 얘가 삼공체야.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일단 요게 이제 fx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일단은 fx를 빨리 그려놓고 시작을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시작을 해요. 자,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나오는데 t를 기준으로 x 더하기 1 더하기 2. 얘는 마이너스 1, 2를 무조건 지나지. 마이너스 1, 2를 지나갑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쭉 타고 왔을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빵꾸만 한 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가는 상황.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한 이쯤에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네요.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소, 최대, 아니 반대인가? 기울기 입장에서는 t의 입장에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요점 두 개 지나가는 걸로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때 물론 선택은 해야지. 이걸 내가 이제 시험 시간 때 풀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잘못 들어가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 잘못 걸리면은 끝장나는 문제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봅시다. 127. 127을 기억합시다. 127. 뭐 되게 복잡한데 A는 1보다 크고 B도 자연수네. 자연수인데 B는 또 1보다 크고 일단 가부터 봅시다. 가. 이미
즉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a n과 4의 n과 4랑 n의 싸움이네요. a 곱하기 4의 n 더하기 n 빼기 1 빼기 1 더하기 4의 a의 n 더하기 1이 2분의 1이 되는 그 값을 찾아야 되나 보네. 그 다음에 나주권도 뜨게 하네요. y는 4의 x랑 그 다음에 y는 b의 x 더하기 1 그래프가 2, 4분면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b의 최소값을 나부터 해봅시다. 여기다 4의 x는 고정이니까 4의 x 뭐 대충 그려요. 4의 x 증가지. 자, b가 자연수고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제 기준은 4를 먼저 기준으로 해. 그럼 b가 4라고 가정을 해봐. b가 4가 되면은 얘를 평행 이동한 거야. 여기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만나죠. 자, b가 4면은 안 만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정점이라고 해. 마이너스 1에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요. b는. 그럼 이제 4보다 크냐 작으냐를 결정하면 돼. 4보다 작다라고 가정해볼게. 3이 되면 뭐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럼 여기 1, 4분면에서 만날 가능성이 생겨버리지. 이쪽에서 안 만나잖아. 어쨌든 안 만나. 그러니까 키워줘야 되는 거지. 얘를 이제 5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서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납니다. 그럼 뭐 b는 5 그러니까 b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k인 거지. 그래서 k는 5 이거는 뭐 근데 너희들 알겠지만 미적분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원 문제지. 수원. 그래서 미적분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수원 수출을 잘해야 미적분을 또 극복이 가능해갖고 수원 수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냥 최종적인 뭔가 그 걸림돌이 수원 수출이야. 여러분. 자, 이렇게 됐고 이제 가를 다시 봅시다. 이제 k는 구했고 가를 다시 합시다. 자, 여기서도 4가 기준이야. 4. 그럼 a가 1보다 크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될 때랑 a가 4일 때랑 a가 4보다 클 때로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4보다 작으면 이제 이게 무시가 되고 이 정도 무시가 되고 그러면 4분의 a가 떠. 여기 마이너스 1이야. 4분의 a가 2분의 1. 4분의 a가 2분의 1이 되니 a는 2. 가능하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a가 4가 되면 4의 n, 4의 n 4가 되면 4의 n, 4가 되면 4의 뭐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죠. 왼쪽은 16이 나와요.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거 안 돼. 4보다 크면 얘가 무시가 돼. 요 놈이 무시가 되지. 이렇게 된 값이 되는데 a로 나누면 4a가 됩니다. 그럼 4a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무슨이지? 8분의 1? 안 돼요. 그럼 a는 2야. 또 문제가 또 시작이 되네. 그치? 참.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단 값은 다 구했고 k는 5.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과 5분의 1의 싸움이에요.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 큰 값이니까 여기에서 k분의 1은 다 날려버리고 k 곱하기 2분의 1에 n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n과 k는 뭐 없애도 돼. 상관없어. 의미 없는 애입니다. 이렇게 날려버리면 2분의 k가 되고 2분의 k는 5니까 이거 답이 되네요. 하여튼 뭐 이런 형태의 싸움에서는 어느 놈이 센 놈이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이게 비교 대상이 두 개가 되면 1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두 개의 값.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4, 절대값 a랑 절대값 4의 싸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하나 더 있구나. 130번. 130번. 작년까지는 수특이랑 수능 완성해서 난이도 어려움 7, 8까지 갔었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건 없어.
뒤쪽에 이제 미적분이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자, 130번째 봅시다. 요것도 함수가 두 개 비교하는 거지. fx랑 x제곱이야. fx랑 아니까 fx제곱이랑 x제곱이구나. 자, 다시 써볼게. fx의 2n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5의 x제곱의 n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fx의 2의 n과 x의 2n. 그러니까 fx의 제곱과 x제곱 이놈의 이제 크기 차이인데 어차피 근데 절대값 씌워야 돼요. 절대값 씌우면 제곱은 의미가 없지. 근데 결론은 fx가 크냐, 절대값 fx가 크냐,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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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따져야 돼. 자, 일단 여기에 n이 무한대로 봅니다. 자, 가봅시다. 근데 fx 그림이 있지. fx는 0과 4. 일단 이렇게 fx가 그려지는데, 근데 절대값을 씌운 애랑 비교를 해야 돼요. 절대값 씌운 애랑. 얘랑 이렇게 된 애랑. 그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 x를 집어넣으면, 이제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이쪽으로 만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4x가 x가 되는 거. 그럼 5에서 만나. 5에서도 만나고 이게 뒤집히면서 또 만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내고 가면 3에서 만납니다. 그럼 3과 4와 5에서 만나요. 이렇게 여기 5까지.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이게 절대값 x야. 조금 기울기가 좀 그런데 이게 절대값 x, 그 다음에 fx 절대값은 노란색. 자, 일단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 자, 그럼 일단 이제 어느 게 큰지가 명확하지. 이렇게 큰 게 이제 명확하게 됐으니까 자, 이제 이거 해봅시다. 요놈이 크면 얘가 무시가 돼요. 얘가 무시가 되니까 이쪽에서 풀면 돼. 그럼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fx가 크면 얘가 무시가 돼서 그냥 fx가 돼. 이제 같아지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같아지는 점은 x가 지금 여기 0, 그 다음에 x가 0이고 3이고 x가 5일 때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x가 양수에서 정의가 된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 정의가 안 됐으니까 이쪽은 빼버리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빵꾸 구멍 뚫어놓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절대값이 fx 클 때는 fx를 그려줘. 절대값이 지금 여기 x, 절대값 x보다는 fx가 지금 큰 거죠. 절대값이. 그때는 fx를 그려주는 거야. fx를 그려줘. 여기까지가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hx의 그림이에요. 이거 경계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5. 여기가 딱 클 때는 5를 잡아주고 이게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 거니까 5는 요 위치입니다. 이렇게 일단 빵꾸를 뚫어주고 커지면 fx를 그려요. 커지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경계값을 이제 찾아내는 건데 경계값은 직접 집어넣어야 돼. 5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이제 5 값이 당연히 나오게 될 건데 이게 지금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렇지. 이거 계산해봐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하려면 계산해봐야 되겠네. fx도 5, 그 다음에 얘도 5. 그럼 5에 2n, 5에 2n 분의 여기 5에 2n 더하기 1, 여기도 5 곱하기 5에 2n. 그러니까 5에 2n으로 되면은 딱 5 나오지. 여기가 일단 채워지고 이때가 이제 문제야. 3일 때 3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음수야. fx가 3일 때 fx가 음수예요. 3일 때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그냥 어차피 다른 거 다 계산됐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3에
2n이 돼요. 짝수니까. 여기도 3에 2n이 됩니다. x에서 3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자,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f에 3을 집어넣으면 여기 3. f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잠깐만. 3 곱하기 12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fx의 마이너스 3에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3을 하나 빼고 3의 2n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5에 여기다가 3의 2n 이렇게 해버리면 3의 2n을 다 털어냅니다.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얘는 그냥 1이 나오네. 1. 한 중간쯤에 이제 1이 있겠지. 우리야. 1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뭐야? 그냥 불연속점만 찾는 거야? hx가 3에서 불연속이다. 뭐 그냥 별건 없네요. 여기서만 불연속.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끝냈는데 여기서 더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야.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건 연습을 해두세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아까처럼 직선을 집어넣어서 만나는 점을 한다든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뭐 붙이기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